오늘은 광복 80주년 특집인 만큼 뜻깊은 자리 마련했습니다. 우리나라 독립운동사 연구의 최고 권위자시죠. 한시준 전 독립기념관장님 모셨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우리 굿모닝 OBS는 오늘 처음이시잖아요. 네, 처음입니다. 예, 예. 우리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좀 그 자리해 주셔서 이 뜻깊은 날 또 8.15 때 이렇게 오셔서 자리해 주셔서 정말로 저희가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관장님 이제 광복 80주년 아무래도 이 한 세대가 훌쩍 지나는 시간인데 그러면 관장님께서 보시는 이 광복의 의미 뭘까요? 올해가 광복 80주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광복은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가 일제 식민지 지배로부터 벗어나고 또 빼앗겼던 국토, 주권을 되찾은 그것을 한마디로 광복이라고 그러죠. 예, 우리는 1910년에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겨서 식민지 지배를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 민족 구성원들이 그 식민지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모든 민족 구성원들이 독립운동을 했잖아요. 예, 예. 그리고 결국 일본이 1945년 8월 15일 날 항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35년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게 됐죠. 예, 그리고 일본한테 빼앗겼던 국토도 되찾고 주권도 되찾았습니다. 예. 그걸 이제 한마디로 광복 그러죠. 예. 근데 이 뭐 말 표현이 뭐 다를 수도 있는데 뭐 해방이다, 광복이다 저희들은 그냥 섞어서 쓰잖아요. 네. 근데 일각에서는 이 광복이라는 표현을 써야 된다라고들 얘기하는데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이제 해방 광복이라고 하는 것이 엄격히 따지면 다르죠. 좀 차이가 있죠. 그게 예.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억압된 상태에서 벗어나는 걸 해방이라고 하고 수동적인 의미. 네. 예. 그리고 이제 광복이라고 하는 것은 벗어남과 더불어서 잃어버렸던 국가의 주권도 되찾는 것. 이것이 예. 광복이죠. 좀 더 주체적인 의미로 해석이 되네요. 광복이.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 네.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거군요. 예. 이렇게 정말 이게 수십 년 이제 일제 강점기 겪으면서 이제 목숨 걸고 이제 독립운동 하신 우리 선조분들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이런 독립운동가들의 헌신 이건 어떻게 했던 걸로 좀 보여지십니까? 이제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 이제 쉽게 얘기하면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조수환 선생 아우 중에 조시원 선생이라고 있었어요. 그분이 예.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광복군에서 간부로 활동했던 분이죠. 예. 그분을 뵙고서 참 여러 번 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철도 없으니까 그분한테 아유 선생님 그 독립운동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었던 일인데 그 왜 그렇게 하셨어요? 예. 그랬더니 이분이 얘기하시다 가만히 그냥 말문이 막히세요. 그 조금 있더니 벼락 화를 내시면서 야 이 사람아 그럼 나라가 망했는데 뱃속이 가만히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때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나라가 망했는데 우리 국민이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예. 그래서 그분들이 가서 나가서 목숨 걸고 재산 팔아서 독립운동을 하는 것이죠. 독립운동 한다고 누가 뭐 월급 주거나 지원해 주거나 그런 일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신들이 재산을 팔고 이래 가지고 와서 독립운동하고 모든 걸 다 재산 목숨 헌신해 가면서 예. 독립운동을 하고 한 것이죠. 예. 근데 진짜로 보면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뭐 독립 열사들 막 되게 많잖아요. 순국 열사들이. 근데 그런 분 그 이름도 모르는 그야말로 독립운동가들 당시에 숨지셨던 그런 분들도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분들도 우리가 새기고 그런 분들 기려하는 게 우리 후손에 또 우리 또 해야 할 일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독립운동가들 중에서 이름을 남기지 못하신 분들 참 많잖아요. 예.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름이 있는 분들만 기억하고 그분들을 기억 안 하면 안 되죠. 예. 정말 나라를 빼앗기고 식민지 지배를 받았을 때 우리의 많은 국민들은 나라가 망했는데 국민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 해서 많은 분들이 목숨을 바쳐가면서 독립운동을 했고 그분들이 수없이 많은 분들이 계시다. 예. 우리가 그분들을 기억해야 된다. 예. 특별히 또 이제 광복 80주년인 만큼 그 뜻을 저희들이 후손들이 좀 잘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아니 그런데 이 지금 보면 역사를 모르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이건 좀 우리들이 흔히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 젊은 세대들 이 광복이 이 80년 전 훨씬 전 그게 80년 전에 일어난 일이다 보니까 아 이게 뭐 이게 와닿지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얘기 들으시면 어떠세요? 이제 그 시대가 변하고 어쩌고 해도 변하지 않는 게 있죠. 예. 또 자기가 해야 될 게 있죠. 그게 바로 역사라고 하는 것이고 또 내가 살면 아주 내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대한민국의 국민이면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라고 예. 하는 것은 아주 최소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관심을 갖게 되면 야 내가 사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겼을 때 그 나라를 다시 찾아서 세운 나라가 대한민국이로구나 예. 라고 하는 걸 알게 되고 그럼 그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독립운동했던 것도 관심을 갖게 되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우선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나는 어떻게 이렇게 살게 됐는지라고 하는 데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래서 대한민국 어떤 나라 독립운동이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걸 좀 알게 됐으면 좋겠다. 아, 네. 그러면은 진짜로 뭐 지금 서대문 형무소라든지 과거에 우리 순국 열사분들이 그 독립운동하시다가 숨졌던 장소라든지 독립운동을 했던 장소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뭐 광복절이나 뭐 어떤 특별한 계기에 찾아가는 거 이런 것도 정말 좋은 공부가 되겠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처럼 우리만 식민지 나라 뺏기고 식민지 지배 받은 것이 아니라 그 1900년대 이렇게 20세기 전반기에 지구상의 민족 중에서 한 80%가 제국주의한테 나라를 뺏고 그렇죠. 식민지 지배를 예. 받아요. 조사해 보면 대략 한 158개국 정도가 예. 그렇게 많은 나라가 식민지 지배를 받죠. 예. 그 사람들이 다 독립운동을 해서 2차 세계대전 때 다 독립했습니다. 그 독립한 것을 다 기념하죠.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도 독립한 것을 기념해서 독립기념관을 건립했잖아요. 예. 그 독립기념관에 가면 우리가 어떻게 독립운동했는지 어떻게 해서 나라를 찾게 됐는지라고 하는 것이 다 전시가 돼 있죠. 예. 그래서 이런 광복절 이런 때 그런 독립기념관 이런 데 가서 독립운동의 실상 어떻게 해서 우리가 나라를 찾게 됐는지라고 하는 것도 한번 보는 게 좋죠. 아, 그렇군요. 예. 청취자분들 우리 지금 저희는 굿모닝 초대석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시준 전 독립기념관장님 모시고 오늘 광복 80주년 특집인 만큼 이 광복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고 있습니다. 관장님, 그런데 이렇게 광복 80주년 정말 뜻깊은 날이고 정말 뜻깊은 이 과거 80년 전에 그 날이 정말로 가슴에 와 닿거든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과거 청산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 일제한테 협력했던 사람들, 예. 그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이제 그 사람들을 그냥 통쳐서 친일파라고 하는데 저는 친일파라고 하는 용어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부르면 좋을까요? 일제가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식민지 지배했을 때 우리 민족이 해야 되는 일은 침략을 막아내고 일본에 저항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민족이 해야 될 일이죠. 근데 그 저항하지 않고 민족을 배반해서 일제한테 협력한 사람들이 있죠. 예. 단지 일제한테 협력만 한 것이 아니라 일본 앞잡이가 돼서 그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탄압하고 했죠. 더 혹됐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인데도. 그렇죠. 그 사람들은 민족을 배반한 것이고 예. 민족 반역자죠. 그래서 전 친일파라고 하는 것은 좀 용어가 그렇고 민족 반역자, 민족 반역자. 배반자. 예, 예. 민족 반역, 이게 친일파라기보다는 민족 반역자, 민족 배반자라고 부르는 게 더 좋다. 그렇죠. 저기서 해방되고 나서는 이분들을 반민족 행위자라고 이제 불렀죠. 그렇죠. 또 이 사람들이 또 이제 미군정이 들어오면 또 미군에 또 앞잡이가 돼서 또 활동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민족 반역자, 민족 배반자 이게 더 맞겠네요. 근데 이제 그걸 우리가 청산하지 못했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예. 이제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 걸 많은 분들이 아시는데 예. 이제 어떤 나라든지 뭐 다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나라들은 저항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 협력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그 협력했던 사람들을 잘 처벌했던 나라가 프랑스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프랑스도 독일한테 나라를 뺏겨서 한 4년 정도 식민지 지배를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 독일에도 프랑스에도 저항했던 레지스탕스가 아주 잘 알려지고 유명하지만 예. 협력했던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그 뭐 밀리스라고 하는 단체라든지 민병대 이런 것들이 결속이 돼가지고 예. 오히려 프랑스인들을 탄압하고 레지스탕스를 탄압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프랑스가 독립됐을 때 예. 그 밀리스 민병대 반미족 행위를 했던 사람들은 아주 가혹하게 처단했습니다. 끝까지 쫓아가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이제 일테면 그 아주 협력했던 사람 중에 그 게레 정부의 나발이라고 하는 총리가 참 그런 일을 네. 많이 했거든요. 똑똑하게. 예. 나발이 이제 프랑스가 독립되니까 이제 음독 자살을 했어요. 그걸 프랑스 정부가 살렸습니다. 다 치료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을 다시 사형 집행을 했어요. 스스로 죽게 안 내버려두고. 또 프랑스 같은 경우는 여인들 중에서 독일군하고 이렇게 협력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 사람들을 다 길거리에 불러가지고 다 삭발을 시키고 가혹하게 했죠. 예. 그래서 프랑스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는 망할 수가 있다. 예. 그렇지만 나라가 망했을 때 우리 민족을 배반한 그런 일은 없을 거다. 라고 할 정도로. 예. 그게 바로 국가의 정체성이죠. 그걸 확립했는데 네. 우리 한국은 그걸 못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국가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그렇게 이 과거 청산을 못한 이 이유,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못 깬 이유는 어디서부터 찾아야 될까요? 이제 그걸 많은 분들이 해방되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그 반민특위라고 하는 게 결성이 돼서 이제 일제한테 협력한 사람들 처단하려고 예. 했잖아요. 근데 그걸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반대했고 예. 또 이승만 대통령이 친일파를 기용했다. 그래서 못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에 앞서서 미군정이 우리가 일제로 해방되고 나서 미군이 들어와서 통치를 했잖아요. 미군정이 친일파들을 그대로 등용했습니다. 이 미군정이 등용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예. 일본한테 협력한 사람들은 우리 미국을 위해서도 협력할 거다. 그런데 일본에 저항했던 사람들은 우리 미국에도 저항할 것이다. 그러니까 독립운동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미군정에서 관리로 채용을 안 하죠. 예. 일제한테 협력했던 사람들 관리로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일본한테 협력했던 사람들이 미군정에서 관리로 계속 등용이 돼서 뭐 예. 경찰서장이 된다든지 그렇게 돼서 그 사람들이 그래서 살아나는 것이죠. 참 이 첫 단추를 잘못 끼다 보니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80년이 광복이 된 지 80년이 됐지만 이제 과거 청산을 못하는 일제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 있고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아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광복절을 건국절로 해야 된다 이른바 건국절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이 관장님 이제 역사학자시니까 역사학자 입장에서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 이제 건국절이라고 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에 건국됐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45년 8월 15일 날 일본한테 독립했다고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광복절이라고 기념하고 있는데 예. 광복보다는 대한민국을 건국한 1948년 8월 15일 날이 더 중요하지 않냐. 그러니까 광복절을 없애고 건국절을 만들자라고 주장해서 이제 논란이 됐던 것이죠. 그 논란이 이명박 정부 때 제기가 됐어요. 그때부터. 예. 그래서 박근혜 정부 계속 이어서 건국절 문제가 논란이 된 것인데. 그러니까 이른바 뉴라이트들. 그렇죠. 그걸 제기한 사람들이 바로 뉴라이트 세력들이 제시한 것이죠. 예. 그런데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달에 건국된 일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정확하게 1919년 4월 11일 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건립되고 예. 그 대한민국을 운영하기 위해서 임시정부를 수립했죠. 그러니까 상해 임시정부를 본뿌리로 보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우리가 그 상해에서 수립된 것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잖아요. 예.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그걸 부정해서 야 그게 무슨 뭐 국가야 그냥 임시로 세운 정부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앞에 대한민국은 그건 국가 이름입니다. 예. 임시정부는 정부의 명칭이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1919년에 세워진 것이죠. 예.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 세워졌다. 대한민국을 건국했다. 이제 1948년에 잘 아시지만 국회의원 선거를 해서 그 국회의원들이 제일 처음에 모여서 헌법을 제정하고 예. 그래서 지원국회를 열어서 거기서 이제 그 헌법에 의해서 대통령을 뽑고 정부를 수립했잖아요. 이제 그걸 대한민국을 건국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건 대한민국을 건국한 것이 아니라 그냥 정부를 수립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만의 단독 정부였잖아요. 그렇죠. 정부 수립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건국조를 주장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건국했다. 그래서 지금도 건국 대통령 이승만 또 그런 기념소 앞에도 있고 그래요. 예. 근데 48년에 정부 수립됐을 때 대통령은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이 됐죠. 근데 이승만 박사는 그때 지원국회 국회의장으로 정부 수립을 지원국회에서 어떻게 하자라고 하는 걸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서 이분은 새롭게 대한민국을 건국한다 한 일이 없어요. 우리가 1919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우리가 수립한 일이 있다. 예.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계승 재건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했던 분이에요. 예.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 재헌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 헌법에 의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잖아요. 재헌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이 언제 수립됐냐라고 하는 걸 밝혀놨어요. 거기에 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예. 그 대한민국은 기미 3.1운동은 1919년 아니.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1919년에 건립됐다라고 하는 것을 헌법 전문에 밝혀놨습니다. 예. 근데 그 지원헌법 전문에 그런 내용을 들어가도록 전문을 만들고 전문에 그런 내용을 직접 써는 분이 이승만 박사예요. 그런 이승만 박사는 1948년에 대한민국을 건국하자고 한 일이 없어요. 그런 이승만을 대한민국을 건국했다. 건국 대통령이라고 그러고 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 건국됐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전혀 역사적 사실이 아닙니다. 예. 그러면 앞서 말씀해 주신 이 뉴라이트들 뭐 민족 반역자, 민족 배반자들의 어떤 후손일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 사람들의 어떤 지금 학계 중심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학계에 얼마만큼 분포가 돼 있는지 뭐 이런 걸 알 수가 있나요? 지금 이제 뉴라이트 세력들이 여러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려주고 국민들이 많이 알고 있지만 그 세력이 얼마나 되는지 또 학계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들이 얘기하지 않는 이상. 그렇죠. 본인들이 내가 뉴라이트라고 밝혀본 일이 없잖아요. 근데 이거 왜 그럴까요? 떳떳하지 않다고 본인들도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렇죠. 자신들의 행위가 떳떳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알기 때문에 밝히지 못하는 것이죠. 예, 참 이 건국조 논란 이게 정부가 계속 바뀔 때마다 논란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광복의 의미 그리고 당시에 그 미군정이 했던 행위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정답은 나와 있는데 이거 왜 논란이 될까? 전 좀 이해가 어렵습니다. 아니 관장님, 그러면 이 아무래도 이런 역사 연구 계속 하시면서 이제 가장 가슴에 와닿았던 그리고 또 우리 모두가 꼭 기억했으면 하는 독립운동가나 뭐 역사적인 순간 이런 거 있다면 한번 좀 소개해 주십시오. 이제 그런 게 여러 가지는 않지만 그냥 올해가 광복 80주년이니까 예. 광복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945년 광복을 우리가 스스로 찾은 것이 아니라 연합국이 일본과 싸워서 이겨가지고 우리는 그냥 공짜로 광복이 된 것처럼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많죠. 예. 또 연합국 중에서도 미국이 주축이잖아요. 그리고 미국이 8월 6일, 9일 날 일본의 원자폭탄을 두 방 떨어뜨려서 그것 때문에 일본이 항복했다. 예. 그래서 우리를 광복시켜준 것은 미국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물론 그것이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광복은 우리 독립운동을 통해서 찾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한 가지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것은 조금 설명이 길지 모르지만 우리 한국을 독립시켜주자라고 하는 것은 이미 1943년 전쟁이 끝나기 전에 예. 1943년 카이로 회의에서 미국, 영국, 중국, 미국 대통령 루스벨트, 영국 처칠 수상, 중국의 장개석 총통이 만나서 회의를 하잖아요. 예. 그 회의 때에 일본이 패망하면 한국은 자유 독립시켜주자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결정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 독립은 이미 1943년에 결정이 된 것이죠. 근데 그때
루스벨트, 처칠, 장개석 세 사람이 만나서 합의를 했는데 누군가 한 사람은 제안을 하고 나머지 사람이 동의했으니까 합의가 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럼 누가 거기 제안했느냐? 제가 강연 다니면서 학교 선생님, 역사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어떤 사람들이 대부분 루스벨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제의한 사람은 중국의 장개석 총통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중국에 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장개석 총통이 루스벨트를 만나서 회담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정보를 얻습니다. 예. 그리고 정보를 얻고서 장개석 총통을 면담을 하다 네. 만났죠. 그때 그 면담했던 기록을 제가 대만서 찾았습니다. 예. 거기에 보면 임시정부 주석 김구, 외무부장 조소왕, 선전부장 김규식, 광복군 총사령 이청천, 부사령 김약산 5분이 장개석 총통을 만납니다. 만나서 이제 지금 미국은 우리를 국제 공동 관리한 미국 영국은 국제 공동 관리한다고 하는데 예. 장 총통께서 일본이 패망하면 우리 한국은 즉시 독립될 수 있도록 가서 해주십시오. 라고 장개석한테 부탁을 하죠. 예. 근데 이제 그 국제 공동 관리라고 우리가 잘 모르지만 우리 한국을 어떻게 해주겠다고 했던 나라 한 번도 없어요. 예. 근데 이제 미국이 1941년에 일본하고 전쟁을 시작하잖아요. 전쟁하면서 미국은 이제 우리가 전쟁에서 일본을 이기면 뭘 차지할까라고 하는 전후 문제를 논의하죠. 예. 그때 미국은 일본이 차지하고 있는 한반도인데 한반도를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걸 영국하고 함께 국제 공동 관리하자. 네. 미국은 한국을 독립시켜준다고 한 얘기 그렇죠.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여하튼 뭐 삼국 모두 다 자국 이익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려는 그런 뭐 속셈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 와중에 우리가 이제 광복을 이끌어냈는데 좀 시간이 다 됐습니다, 관장님. 한번 끝으로 우리 광복 80주년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되새겨야 될지 한번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쨌든 광복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독립운동을 통해서 찾은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올해가 광복 80주년인데 매년 광복 80주년 정부에서도 기념식을 하지만 광복은 우리가 찾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못하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번 광복 80주년을 기점으로 해서 광복은 누가 갖다 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독립운동을 통해서 찾은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특별히 오늘 이번이 광복 80주년인 만큼 뭐 여러 가지 행사 특히 뭐 서대문 형무소도 좋고 뭐 그 관련된 뭐 행사하는 곳 직접 한번 찾아가서 우리 아이들 손잡고 우리 열사들 우리 순국 선열들이 여기서 숨지셨고 열심히 정말 독립운동 하셨다 이런 거 제가 보여주는 거 이런 거 참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큰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우리 굿모닝 초대서 오늘 한시준 전 독립기념 관장님 모시고 우리 광복 80주년 의미 한번 되새겨 봤습니다. 관장님 자주 한번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갔어요? 예, 네, 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